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이 얀벤트 독일 노스아이오 대표님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션 빅데이터, 마리스페이스 X와 피시X가 시연한 데이터 스페이스와 인공지능 결합의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화면 보이시는지요? 제 발표 자료 보이시는지요? 네, 여러분 우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있고요.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은 오션 빅데이터, 해양 빅데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 스페이스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리스페이스 X와 피쉬 X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피쉬 X에 관해서는 다른 동료분인 장피에르 쿠장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이 되는 기술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페이스에 관한 얘기겠죠. 저희 회사인 노스아이오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저희는 해양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독일에 주재하고 있고요. 65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리공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의 수요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을 수집할 수 있다면 이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해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양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어업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큰 부분을 기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업 이외에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상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해상풍력 발전은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프라도 있고요. 이 모든 것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자동화에 관한 트렌드입니다. 많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음성이 될 수 있고요. 염도 아니면 수심에 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 고해상도, 고용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저와 다른 정보에 관한 것도 얻고 있죠. 또 다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성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와 다른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5G나 6G가 인프라가 도입이 됐죠. 데이터를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습니다. 이 모든 트렌드는 데이터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부활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스페이스 X와 피쉬 X 프로젝트입니다. 마리스페이스 X는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독일에서 재정이 조달되는 5천만 달러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쉬 X 데이터 스페이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둘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리스페이스 X와 피쉬 X라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 연합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집중화돼서는 안 되고 탈중앙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이아 X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이고요.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투명한지 또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지 데이터 접근성은 어떻고 신뢰도는 어떤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하죠. 가이아 X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아 생태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스페이스 X와 스페이스 X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위의 X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간을 보시면 법령이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위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이아는 기술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운영성이나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죠. 표준의 아키텍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아 익스플로레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레이어가 일반적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위한 근간이 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라든지 신뢰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저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카탈로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라든지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마이리 스페이스 X와 피쉬 X는 그 위에의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서비스에 관한 것은 장피에르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 스페이스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데이터 흐름은 지금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주가 있고요. 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런 데이터 흐름은 굉장히 오랜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데이터 레이어는 각각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계약이 없이 이 전체 프로세스, 즉 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소비를 디지털화하고자 했습니다. 가이아 X 프로젝트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운데를 보시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소비자 사이의 중간에 레이어가 있는데요. 브로커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블루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넣었습니다. 데이터 제공하면서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메타데이터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로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이 있는 곳입니다. 한 기관에서 또 소비자에 주기 위해서는 이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인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이제 이관, 트랜스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흐름을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의 블록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엔드투엔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작업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모두 공통의 용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초부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보캐뷸러리 프로바이더, 어휘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언어로 얘기를 해야지만 질문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입니다. 가이아에서 생성되는 시스템은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블루 이코노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스 아이오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익성 목표가 있죠. 과학 목표도 있고요. 인프로도 있고요. 점점 확장해 나가는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관광, 어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분야입니다. 또 바이오 기술도 있겠죠. 블루 이코노미 지형의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블루 이코노미만 보고 이것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로 비교해보면 전 세계 7위 GDP 국가와 맞먹는 정도입니다. 또 데이터의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가용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는
임의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해서만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소규모 어업 데이터는 수집과 유지가 어렵습니다. 참여자 간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부와 또 데이터 사용하는 기관 간에 이런 복잡한 작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감독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양 도메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습니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죠. 메타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용량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데이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서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스캔도 있고요. 아니면 원격 데이터도 있을 텐데요. 점점 용량이 커져서 테라바이트와 페타바이트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커지고 또 분석도 생각을 하면 컴퓨팅 처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GPU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데이터 용량을 높이는 것이죠. 데이터 저장과 처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데스크탑이나 랩탑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AI가 필요하고 프로세싱과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유스케이스에 맞춤화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보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해양 데이터라든지 수중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또 고해상도의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규제가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부에 관한 발표를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어부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입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의 현재 개발 단계는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컨셉입니다. 마리 스페이스를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 CLS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 실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게 하면 연합 운영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커넥터들과 데이터 소스가 나와 있죠. 가운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포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증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도 있고요.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또 셀프 디스크립션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참여자들의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셀프 디스크립션, 자기 설명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이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AI 논리적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자체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스마트화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제이슨 LD 형식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또 지오 스페셜 준수도 있습니다. 지리공간 데이터 규격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표준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 타입을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해양 데이터를 수집해서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정보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양과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자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적인 접근을 저희가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는 이미 도입이 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베이스 데이터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파켓 형식인데요. 저희가 이런 파켓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오 파켓과 마리 파켓으로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포맷을 마리 스페이스나 아니면 FishSX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AI에 관한 얘기를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놀스 IO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로 해양이 잠재적으로 큰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가속 컴퓨팅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장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빔 사운드 데이터, 해양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은 저희가 물리적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은 데이터 퓨전입니다. 신테프에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데이터가 정말 양이 방대하죠. 그렇지만 이게 상호 운영 가능해야 하고 퓨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오 데이터와 이 스페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오버레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융합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특정한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융합을 하고 연관도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피에르님의 발표를 들으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